네, 반갑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교육팀 최태용 팀장입니다. 예, 제 타임에서는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사업들 중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함께 좀 코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저희 디지털 교육팀은 시민과 함께 디지털 서울이라는 모토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간추리자면 현재 서울 스마트 캠퍼스라고 하는 LMS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기본으로 하여 현재 언택트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동영상 강의들을 스트리밍 서비스나 아니면 기존에 촬영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시민랩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 데이터 교육, 어디나 지원단, 이 총 3가지의 주요 꼭지가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스마트 시민랩입니다. 시민의 손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커뮤니티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 시민의 커뮤니티에서는 넓게 말해서 도시 문제 해결이라고는 하는데 주로 교통이나 복지나 아니면 그 당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 쪽에서 실제 미션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 중에서 주로 의미가 있을 법한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술 사업화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지원이나 추가적인 사업 지원까지를 저희가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A 지원단 사업이 있습니다. RPA는 현재 지금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솔루션이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주로 간단한 행정 업무 처리들을 이런 솔루션들이 수행을 하게 하는 그런 AI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금융업체나 아니면 무역, 또 그런 통상기업에서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스마트 시민의 RPA 지원단이라고 해서 주로 커뮤니티 형태로 지원단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실제 이 RPA 도입을 희망하는 기관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UiPath, 삼성 SDS와 같은 기관과 연계까지를 해주는, 그래서 솔루션 도입까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절차는 커뮤니티 공모가 있고요. 신청서 접수,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멘토링 교육 지원. 네, 이어서 점검 및 모니터링, 추진 실적 결과 보고, 과제 평가, 사업비 정산 및 회수, 그 사후 관리까지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저희 팀에서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이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으로 연계를 해주고, 정책화까지를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주로 수행된 사업 중에서 이거 해방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해방촌에 구축되어 있는 이 시장을 VR 서비스를 구축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었고요. 이 청년 협동조합에서 수행한 사업인데 실제 용산구 지원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이와 같은 VR이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그런 어떤 로드뷰나 이런 거 외에도 시장 내부에 있는 그 상점들에 대한 그런 제품 소개, 그리고 내부 시설까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실제로 라벨링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하는 기능들이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카찹이라는 회사인데요. 오전에 발표 자리에서도 좀 이와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만든 창업기업에서 버스나 택시 이런 대중교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따릉이, 킥보드, 한강 택시까지 모든 것을 다 잇는 그런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도시데이터 교육입니다. 도시데이터 교육은 19년도부터 저희 교육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300명 정도가 수료를 한 상태고, 올해에는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실제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의 실무에 활용을 해서 솔루션을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입문, 그리고 중급, 그리고 고급 과정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 만점에 평균적으로 4.6 평점을 유지하고 있고 최고 평점은 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교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과정,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관리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지 아니면 데이터 관련된 정책 기반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도구로서의 의사결정자가 과연 이 판단을 잘할 수 있을지를 실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해보는 과정이고, 데이터 분석 과정은 시청에서 실제 진행한 젠트리피케이션 예측이나 따릉이나 이런 주요 프로젝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치구에서 근무하시는 한 공무원이 실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석 과정을 듣게 되면 서울시에서 성공했던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솔루션을 좀 가져가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은 저희 현재 지금 진행 중인데요. 주로 분석이 필요한 또는 데이터 도입이 필요한 그런 기관들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쪽에서 실사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조율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들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 과정, 이 부분은 예측 모델까지를 도출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 경제, 교통 이런 주로 내용들을 가지고 배정 시간은 총 40시간 중에 문제 원인 분석과 멘토링, 모델링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데, 주로 우리 중국 과정에서는 파워 BI를 주요 툴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 BI는 MS에서 지금 배포되어 있는 무료 툴인데요. 현재 엑셀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과정에서는 이 파워 BI를 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이 중국 과정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석 기획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팀장이나 팀원 그리고 문제 정의를 하고, 또 분석에 필요한 그런 요청 사항들을 서술하고, 그리고 분석 대상을 정하고, 활용 데이터와 분석 도구, 그리고 단계별 활용, 분석 결과 활용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활용 가능 데이터, 이 사이트까지를 정리하는 이 명세서를 작성한 후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네, 실제 교육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분임 토의나 네, 이런 데이터 분석 실무 과정, 그리고 세미나, 그 연말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모든 분들을 다 모으고 일반 시민까지 참여하는 서울 데이터 퀴즈쇼라고 해서 실제 결과물도 발표하고 일반 시민들 참여해서 서울시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데이터 퀴즈쇼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나 지원단입니다. 현재 어디나 지원단은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인데 19년도에 저희가 강사 35명을 양성하고 약 500명 정도를 교육을 했습니다. 예산은 총 1억 원 정도를 소요를 했었고요. 이때에 저희는 이제 55세 이상의 강사단을 양성해서 5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에게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이 노노케어 개념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 방식을 채택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뉴딜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 그리고 실제 나이가 좀 있으신 시니어분들도 물어볼 때는 좀 젊은 사람들에게 좀 많이 질문을 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만, 실제 교육을 진행하게 되면 이 노노케어로 진행하게 됐을 때는 55세 이상의 분들은 끝까지 그분이 진도를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좀 거둘 수 있을 때까지 차근차근히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진행했을 때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었었고, 그래서 덕분에 20년도에는 크게 확대해서 강사 500명과 현재 10,000명 정도의 교육 인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육 인원은 소폭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절차는 지원단 모집 및 양성과 그리고 지원단 활동, 성과 보고회 이런 루트로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의기관을 모집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 일정 조정을 해주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단이 활동을 했을 때 이 성과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 보완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보이시는 영상은 이제 채널 A에서 촬영을 했던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 교육했던 모습들, 그리고 교육생들의 인터뷰 이런 것들을 담아서 촬영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시니어분들께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나 마스크 구입들을 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전기와 같은 그런 생필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활용에 대한 교육에 대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촬영을 해간 내용은 이제 이런 어르신분들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담아간 내용이고요. 네, 뭐 좀 재미있게 촬영이 돼서 다행히 내용이 좀 잘 담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교육팀의 내용은 다 공유를 드렸고요.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혹시 코어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시민과 함께 디지털 서울이라는 주제로 서울 디지털재단의 최태웅 팀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시민과 함께 디지털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성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민랩, 도시데이터 교육, 그리고 어디나 지원단에 대한 그 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